오늘도 골골거립니까?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의 생가는 생전보다 사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영육간에 무겁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영으로, 정신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자연, 즉 생명을 아끼며 영육간의 빛을 향해 가볍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저술한 강아지똥이라는 동화책을 보면 한낱 미물이 민들레꽃을 피워내는데 소중한 거름이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이런 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을 할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 동화책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이 세상을 뜨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돌보는 이 하나 없는 딱한 늙은이인 줄 알았더니 전국에서 찾아온 조문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더욱 놀란 것은 아주 가난한 줄만 알았더니 12억이라는 큰 돈을 남길 정도로 부자였다는 것을 새까맣게 몰랐기 때문이랍니다. 게다가 자기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은 것이니 거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리고 선생께서는 자신에게 생기는 인세 10억을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써달라는 유언에 따라 그의 유산과 인세를 기금으로 남북한과 분쟁지역 어린이 등을 돕기 위한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답니다. 권정생 선생은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해방 직후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유가가 있는 경북 청송으로 귀국했지만 가난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 어려서부터 나무 장수와 고구마 장수, 담배 장수, 가게 점원 등으로 힘겹게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객지를 떠돌면서 결핵과 늑막염 등의 병을 얻어 평생 병고에 시달렸으며 1967년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탐리에 정착하여 그 마을의 일직교회 문간방에서 살면서 종지기가 되었답니다. 추운 겨울에도 매일 맨손으로 언주를 잡고 종을 치기에 장갑을 선물했더니 새벽종 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고 벌레며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도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한사코 받지 않고 맨손으로 새벽종을 치셨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힘겹고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은 영원할 것이며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이 행복은 영원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오로지 먹고 즐기며 경쟁하는 데에만 있답니다. 그냥 소문으로 듣고 남들을 따라하고 나도 저 무리 속에 끼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저 무리에 안 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이 깃털처럼 가볍지 않고 무게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난 영으로, 정신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자연, 생명을 아끼며 영육간의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직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더불어 사는 존재, 이런 존재가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 되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권정생 선생이 살았던 집을 한번 찾아가 보았답니다. 그는 한국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문명의 횡포를 비판한 사상가이자 전쟁을 반대하고 통일을 염원한 평화주의자, 그리고 교회의 잘못을 꾸짖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경북 안동 일직면에서 마을 일직교회 종지기로 일했고 빌뱅이 언덕 아래 작은 흙집에서 살았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택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반평생을 나무집에서 사시다가 말년에 겨우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5평 남짓한 오두막집에서 항상 검은 고무신과 낡은 셔츠 차림으로 가난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삶을 사셨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물질이 풍족하면 마음이 가난할 수 없으니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물건 사기를 중단하고 고통을 받는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죄스러운 마음뿐이다 라고 하였답니다.